안녕하세요. 행복체면사 청명입니다. 여러분, 강의하기 앞서서 좀 어깨를 이렇게 쫙 한번 펴주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손목도 이렇게 좀 돌려주시고 머리도 도리 이렇게 하면서 꽉 막혔던 내 머릿속의 생각들도 이렇게 흐트려주면서 좀 더 편하게 어떤 정리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쫙 핀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전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은, 아니 내가 나를 모른다라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비통하고 한탄스럽고 속상한 일 같아요. 우리는 이제라도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때가 되었고 알 수 있다라면 더 많이, 더 빨리, 더 지혜롭게 아는 방법을 찾는 것도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하게 되는 잠재의식입니다.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진정한 이제 나를 알 수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 16가지의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잘 이해하고 가슴으로 저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6페이지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잠재의식은 기억을 저장한다. 우리가 여러분, 1살 때 기억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을 대부분 우리는 하물며 때로는 어제 일도 기억을 사실은 잊어버리는데 하물며 10년, 20년, 30년 엄마 뱃속의 기억을 알기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재의 문제는 항상 대부분 과거에 연결되어 있어요. 과거에 못하니까 현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여러분이 자기체면 전문가가 된다라면 여러분의 과거의 기억들, 느낌들, 그 생각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면 그 수많은 저장되었던 여러분의 어릴 적의 기억부터 상처부터 아픔부터 소중한 추억부터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의 꿈과 희망,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여러분은 이 잠재의식을 통해서 이 저장된 기억을 이끌어낼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제서야 찾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나요? 잠재의식을 안다라는 것은 슬프거나 두렵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잠재의식은 연합을 하게 되고 빠른 학습을 하게 된다.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일이 있으면 자석처럼 철썩 달라붙는 거예요. 붙어야지 해서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철썩 달라붙어서 학습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그만큼 학습력이 아주 빨라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우리의 어떤 대부분의 문제들도 사실은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저녁에 불을 못 끄고 자는데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두우면 자체가 공포가 바로 올라와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 공포증 있는 사람들 앞에서 쓰자마자 공포증이 올라와 버려요. 대인 공포증 있는 사람은 집 밖을 벗어나자마자 공포증이 올라와 버려요. 우울증인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울해. 이렇게 올라와 버린다는 것이죠.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이미 받아들이게 된 그 정도로 아주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빠르게 온 것을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새에 우리는 이미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잠재의식을 알기 위해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였을 때
아, 내가 불안했었구나, 우울했었구나, 이런 패턴들이 이제는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농구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농구 어떤 이 링이 아주 작게 보여가지고 슛이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웠을 때는 농구의 이 링이 어마어마하게 보여서 던지는 족족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잠재의식은 빠른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재의식을 이해하게 되면 이 빠른 학습에 오는 이 패턴들을 정확히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려다가 불안이 사라져버려요. 나도 모르게 슬퍼지려다가 슬픔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우리는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해결된 부정적 정서를 억압한다. 4, 5번을 같이 볼게요. 억압된 기억을 해결 목적으로 그리고 보호 목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미해결이라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finish, 끝났다. 그런데 unfinished business, 끝나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억압하게 된다. 잠재의식에서.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기억들을 해결 목적으로 그리고 또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잠재의식은 원리를 하게 된다.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휴즈 아시나요? 이거를 저는 휴즈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휴즈 이론. 휴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두꺼비지기, 우리가 이제 전기 사용이 과부하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전기가 다 차단되잖아요. 저 어릴 적에 이 휴즈라는 게 구리로 되어 있는데 딱 연결되어 있는데 전력이 과부하가 돼버리면 이 휴즈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올스톱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한참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틀고 있고 선풍기를 틀고 있고 냉장고를 틀고 있고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데 전력이 과부하되다 보니까 갑자기 휴즈가 딱 끊어지면서 모든 게 올스톱 돼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반응은 어떤가요? 거의 대부분 제일 먼저 화가 나겠죠.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안 나와서 나 정말 더워 죽겠어. 정말 TV를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휴즈가 나가가지고 나 화나 죽겠어. 이 나쁜 휴즈야. 휴즈 너가 나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다 썩었잖아. 이 나쁜 놈아. 라면서 우리는 오만 불만을 갖다 퍼부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휴즈의 역할이 무엇인가? 휴즈의 역할은 전력 과부하를 막음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거예요. 불나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휴즈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소중한 집은 다 불타버려요. 에어컨을 못 트는 게 아니라 에어컨이 다 타버려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이 불길에 휩싸여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휴즈가 끊어지는 게 어떤 걸까요? 감사하다. 휴즈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서 큰일 났을 건데 휴즈가 끊어진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휴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휴즈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이 감정, 부정적 정서가 억압됐다. 이 억압됐다라는 것은 에어컨이 스톱됐다라는 거고, 이 TV가 스톱됐다라는 거고, 냉장고가 가동하다가 스톱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것이죠. 아, 다행이다. 그동안 내가 너무 쉬지 않고 너무 야근하면서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제발 쉬세요. 주인님 지금 두통 생겼어요.
주인님 지금 가슴 답답하잖아요. 주인님 이러다가 암 걸릴 수 있어요. 주인님 계속 그렇게 화내시다가 주인님 폭발할 수 있어요. 주인님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주인님 이제 전력을 그만 쓰세요. 주인님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라고 우리의 잠재의식은 슬픈 마음을 계속 주인에게 해결 목적으로, 보호 목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통을 준다라는 것은 잠재의식이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 주인님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주인님 머리 깨질라 그래요. 이제 좀 쉬세요. 휴가도 가시고 주말에는 좀 쉬셔도 되잖아요. 가슴 답답한 거. 주인님 너무 지금 많이 참으셨잖아요. 주인님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긍정적인 주인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휴즈가 나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스톱하면서 다행이다. 내가 브레이크 없는 과속 운전을 하려고 했었구나. 지금 스톱하지 않았으면 나는 대형 사고가 나서 큰일 나버릴 텐데. 이런 어떤 잠재의식의, 무의식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대부분 간과해요.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게 되는. 그래서 어떤 잠재의식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하나의 사례예요. 어떤 강남에 정말 잘 나가는 그 사장님의 사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은 정말 최고였죠. 명품백에 명품 뭐에 그리고 외제차에 그리고 기사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로 한치의 티끌 하나 없이 정말 귀족처럼 공주처럼 이렇게 살아오신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신 거죠.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아주머니는 정말 살아오면서 이 티끌 하나 오명을 남기고 살아오지 않는 이 완벽주의의 그 사모님은 남편이 바람 폈다라는 이 분노,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정신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미쳐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잠재의식이 왜 그 사모님에게 정신이 나가도록 허용을 했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아마 그 사모님 성격에는 남편이 바람 폈다라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죽이거나 아주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극복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정신을 확 놔버리면서 정신분열, 환자가 돼버린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잠재의식에서는 그 사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을 놓게 줬다. 참 웃기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약간 모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러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였다가는 자살하거나 남편을 죽일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사모님의 잠재의식은 차라리 정신을 놓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도저히 극복할 수 없으니까 정신을 놓게 해드리면서 당신을 살리겠습니다. 물론 참 슬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잘 이해하고 잘 알게 되면 그렇게 정신을 놓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로부터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살이라는 것은 잠재의식이 마지막 끝을 내주는 거죠. 주인님, 죄송합니다. 저는 끝까지 주인님을 이렇게 보필하고 살리고 싶었는데 이게 주인님한테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장제현 씨가 마지막에 절교하는